네, 안녕하십니까. 차윤성입니다. 자,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10%대까지 급락을 했고 이후에도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주주분들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일 거예요. 아, 이제 AI 버블이 터진 거 아닌가?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자, 이런 생각들 굉장히 많이 하시면서 질문도 많이 주고 계시는데,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매도 버튼을 누르시면 안 됩니다. 자, 왜 그런지 오늘 차트를 통해서 또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자,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일봉 차트 보시게 되시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11월 들어서면서 이 20일 이평선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많은 분들이 추세가 깨진 거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조금만 더 넓게 보시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자,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의 흐름을 한번 놓고 보시면요. 지금 연초 대비했을 때 약 5배 정도가 상승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상식적으로. 자, 그러면 지금 이 조정이 추세 전환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조정인지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오늘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드릴 건데, 자, 요즘에 이 AI 버블이다,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하락을 보시면서 AI 버블이 터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자,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 이 AI 버블이 터지려면요, 여러분, 시장에 이 유동성이 경색이 와야 되거든요. 자, 금리를 올려야 되고 지금 양적 긴축을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자, 미국 연준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금리를 인하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QE를 다시 시작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계속 풀리고 있다는 건데, 자, 그럼 진짜 원인이 뭐냐? 바로 미국 정부 셧다운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지금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37일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자,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최장 기록이 35일이었거든요. 자, 근데 이 시장이라는 게 경험을 해본 것에 대해서는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올해 초에 트럼프가 관세 카드를 처음 꺼냈을 때는 시장이 완전히 패닉에 빠졌었죠.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 관세 얘기가 나오더라도 그렇게 시장은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 이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 미 정부 셧다운은 과거 최장 기록인 이 35일을 넘어섰거든요. 자, 그러니까 시장이 이거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영역인데 하면서 불안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과거 사례를 보시게 되면요, 이 셧다운 기간 동안에는 S&P 500 지수가 평균 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셧다운 종료 이후에 한 달 뒤에는 어떻게 됐냐? 다시 수익권으로 돌아왔고요. 자, 시장에서는 늦어도 이 다음 주 안에 셧다운이 종료될 것으로 보고 있고, 트럼프도 최근 지역선거 결과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급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TGA 잔고예요. 자, 이 TGA 잔고가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미 연준의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띄워드린 게 미 연준 이 TGA 잔고 차트인데요. 자, 2021년 당시에도 지금 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는데도 증시가 크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자, 왜냐? 연준이 이 TGA 잔고를 시장에 풀면서 유동성을 공급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지금 TGA 잔고를 보시게 되면요,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자, 그렇다는 말은 뭐냐? 이 셧다운이 종료되면 이 자금이 시장으로 빠르게 유입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당연히 증시 반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더. 지금 미 정부 셧다운보다 훨씬 중요한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바로 트럼프 관세 법안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인데요. 자, 지금 미국 대법원에서 이 트럼프 관세 법안이 위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위법 판결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까지 트럼프가 관세로 걸어들인 금액만 약 140조 원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지금 미국의 전력 인프라와 AI 섹터에 투자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위법 판결이 나오게 되면 이 140조 원을 환수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AI 섹터로 투자를 하는 게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굉장히 큰 쇼크가 올 수가 있다는 건데, 자, 그러면 이 판결이 어떻게 날 것 같냐? 자,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트럼프의 관세 법안이 승인될 확률을 22%로 보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자, 위법 판결이 날 확률이 78%라는 거거든요. 근데 잠깐만. 자, 대법원이 공화당이 지금 6명, 그리고 민주당이 3명인데 왜 그렇게 나올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자, 대법관 중에서도 여러분 정치적 색깔과 관계없이 법의 원칙을 중시하는 인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트럼프가 속한 공화당 대법관 2명만 이탈을 하더라도 이 위법 판결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거는 월가의 움직임입니다.
자, 월스트리트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이 트럼프의 관세 법안이 위법으로 판결이 나왔을 때 나오는 그 환수금에 대한 권리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환수받을 돈 1달러를 지금 단돈 20센트에 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월가 자금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실제로 환수가 이루어진다면은 500%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거든요. 자, 월가가 이런 베팅을 한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실제로 이 위법에 대한 판결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판결이 언제 나올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대법원 심리에는 공개 의무가 없기 때문에, 게다가 또 대법원에서 이 케이스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빠르게 결과를 발표할 거라고 밝혔고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언제든지 갑자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자, 일단 미 정부의 셧다운은 다음 주 안에 종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반등이 나올 거고요, 증시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반등 구간에서 우리가 바로 이 대응을 잘 해놔야 된다는 건데, 왜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관세 법안 리스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주님들 다 아시다시피 두산 에너빌리티가 연초 대비해서 5배 정도 오른 거는 다 아실 거예요. 조정받고 올라가기를 반복을 했는데, 자, 그런데 만약에 관세 법안 쇼크가 왔을 때 우리가 대응을 안 해놨다면 당연히 패닉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등 구간에서 만약에 적절하게 대응을 해놨다면 그러한 쇼크가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차트를 기준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요. 현재 주가가 지금 21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 21선을 회복하는 구간에서 보셔야겠고요. 그리고 당연히 2차 목표가는 최근 고점을 리테스트하는 구간을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만약에 관세 법안 쇼크가 온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다시 조정을 받을 수 있겠죠. 자, 이때는 손절가를 명확하게 설정을 해놓고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자,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는 관세 법안이 이 위법 판결이 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관세를 걷어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과거에도 일본 철강의 안보 위협을 명목으로 관세를 붙였던 그러한 사례가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이러한 쇼크는 오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우리 주주님들이 혼자서 대응하시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주가가 떨어지면 불안해서 팔고 싶고, 주가가 오르면 더 오를 것 같아서 사고 싶고, 이런 식으로 뇌동매매를 하게 되면요, 결국에는 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까지 시장을 굉장히 오래 봐왔지만 이 감정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는 항상 이 손실을 봤었습니다. 자, 그런데 데이터와 차트를 기반으로 객관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주주님들도 이번 기회에 감정적인 투자에서 벗어나서 체계적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혼자서 공부하기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보유하고 계신 분들 또는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실시간 대응 방법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물론 저는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꼭 좀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는데, 자, 제 개인 번호 잠깐만 노출하겠습니다. 010-5244-1053 제 개인 번호로 두산이라고 2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실시간으로 매매 타점이라든지 대응 전략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지금 미국 시장 상황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밤잠도 줄여가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공부하시는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같이 대응을 해나가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오늘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하락은 AI 버블이 아니라 미정부 셧다운의 장기화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셧다운은 이 다음 주 안에 종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종료가 된다면 빠른 반등이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이 트럼프의 관세 법안, 이 관세 법안 위법 판결이라는 더 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반등 구간에서 반드시 대응을 해놔야 되고요. 네 번째로는 일시적으로 쇼크가 올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큰 구간이지만 제대로 이 대응만 하신다면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꼭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요. 이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차분하게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 구독자 소통방 입장시켜드리니까 010-5244-1053 제 번호로
두산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이번 불장에서도 꼭 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